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전해드립니다. 피곤할 때 무심코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과학적으로 피로 해소와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포스트는 입을 다문 채 성대의 공기를 통과시켜 진동을 내는 콧노래가 피곤을 풀 수 있는 간단한 치료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콧노래를 부르면 체내에서 산화질소가 생성돼 피로와 긴장을 덜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해 폐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항균과 항바이러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산화질소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는 콧노래 후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상당량의 산화질소를 흡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팀도 흥미로운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용히 숨을 내쉴 때보다 콧노래를 할 때 비강 내 산화질소 수치가 무려 15배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콧노래를 단 10초만 불러도 비강의 공기가 전부 교체되며 일반 호흡으로는 30분에서 1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콧노래 진동은 부교감 신경계 일부인 미주신경을 자극해 심박수와 호흡을 안정시키고 소화 기능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심신의 균형과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콧노래뿐만 아니라 코 호흡 자체가 폐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이라고 강조합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곧바로 기관지에 닿아 점막 손상을 일으키지만 코는 공기를 따뜻하게 가습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 선방과 점막은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역할도 하는데 하루 1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가 코의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특히 코에서 만들어진 산화질소는 폐 동맥압을 낮추고 산소 교환을 원활히 해 호흡 효율을 높입니다. 무심코 부르는 콧노래는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 신체 활력과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 비결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호흡 습관이 있다면 교정하고 복식 호흡을 통해 코 호흡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르다쇼프 척도는 인류가 우주에서 어떤 수준의 문명을 도달했는지를 에너지 소비량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1964년 러시아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가 제안했으며 기본적으로 3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1단계는 행성급 문명으로 행성 표면에 도달하는 모든 에너지를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인류는 0.75 수준으로 평가되며 칼 세이건은 인류가 아직 1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단계 문명에 오르려면 지금보다 약 500배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로는 핵융합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2단계는 항성급 문명입니다. 태양과 같은 항성의 에너지를 손실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상징하는 개념이 바로 다이슨 구체입니다. 태양을 구조물로 감싸 모든 에너지를 확보하는 구상으로 현실적으론 행성 자원으로 감싸는 것이 불가능해 위성 집합체 방식 같은 변형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단계는 은하급 문명으로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수준입니다. 블랙홀을 포함한 은하 에너지를 다루는 문명인데 이는 현재 과학으로는 방법조차 논의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외계 문명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여기서 찾습니다. 에너지 사용은 곧 전자기 복사를 남기는데 지금까지 우주 어디에서도 그런 신호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미국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가 이 척도를 확장했습니다. 그는 4단계에서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5단계에서 다중우주의 에너지를, 6단계에서 모든 다중우주를 지배하는 오메가 문명을 제안했습니다. 이 수준은 물리법칙을 변형하거나 인과율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단계로 사실상 신적 존재에 가깝습니다. 일부 학자는 7단계까지 상정하며 우주 창조와 법칙 자체를 제어하는 초월적 문명을 가리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태양광 발전을 이 척도의 핵심 해법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는 카르다쇼프 척도를 이해하면 모든 에너지가 태양광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고 말하며 태양광이 인류를 1단계로 끌어올릴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카르다쇼프 척도는 단순한 에너지 활용 지표를 넘어 인류가 미래에 어떤 기술적, 문명적 경지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주적 상상력의 지도라 할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이자 미생물 연구자인 김혜성 사과나무 의료재단 이사장이 신간 마이크로바이옴 생활의학을 펴냈습니다. 이번 책은 내 안의 우주 시리즈의 5번째 저서로 인간과 미생물의 공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건강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 몸을 단순히 세포로만 이루어진 개체가 아니라 수많은 미생물과 함께 살아가는 통생명체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의 핵심 내용 한 구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저 하나의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는 거대한 생태계, 즉 통생명체입니다. 이는 인간 세포와 미생물이 하나로 융합된 복합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건강, 행복, 그리고 삶의 질은 이 복잡한 생태계의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유전자나 가족력보다 생활 습관이 현대 질병의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짚으며 앞으로의 의학은 질병 치료에 머물지 않고 미생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통합적 건강관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책은 피부, 장, 구강, 호흡기, 요로생식기, 뇌 등 신체의 각 부위별 미생물 생태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이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 피부 미생물 균형의 중요성, 구강 미생물이 전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염증과 감염의 메커니즘을 미생물 생태계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며 이를 통해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저서의 또 다른 특징, 바로 첨단 AI 기술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각 장 말미에는 QR코드가 삽입돼 있어 독자는 블로그 포스트, 애니메이션, 퀴즈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과학적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저자는 집필에서 독서 후 활동까지 AI를 통해 책이 하나의 허브가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혜성 이사장은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한 뒤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 대학원 외래교수로 활동했으며 현재 진료와 연구 그리고 미생물 연구소 운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생물과의 공존, 입속에서 시작하는 미생물 이야기, 미생물과 공존하는 나는 통생명체다 등 저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저술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생활의학은 단순한 건강서가 아닌 생활 속 실천 가이드이자 다양한 매체와 연결되는 지식 플랫폼으로 기획된 점에서 기존 저서와 차별화됩니다. 저자는 우리 몸을 거대한 생태계로 바라보는 관점을 생활 습관 속에 녹여낼 때 비로소 건강수명 100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I 혁명의 무게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기업과 세계적 투자 자본이 앞다투어 한국을 핵심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 AI 브래드 라이트캡 최고 운영 책임자는 최근 한국 법인 출범을 위해 방한해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기술 지향적인 시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오픈 AI의 집으로 만들고 싶다며 한국을 글로벌 AI 전략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픈 AI는 챗 GPT 이후 웹브라우저, 구인 플랫폼, 헬스케어 등 다방면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동시에 데이터 센터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하드웨어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그는 반도체는 핵심 인프라라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의 협력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한국이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연결하는 최적의 무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글로벌 자본의 행보도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2일 뉴욕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한국의 아시아 태평양 AI 허브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 센터를 함께 세운다는 구상이 담겼습니다. 블랙록 레리 핑크 CEO는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되도록 글로벌 자본을 적극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경 7천조 원을 운영하는 블랙록이 한국을 전략적 AI 거점으로 본 셈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도 가세했습니다. 같은 날 오픈 AI 데이터 센터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인프라 확대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AI 반도체의 절대 강자가 오픈 AI와 손을 맞잡으면서 AI 산업은 본격적인 쩐의 전쟁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기술력과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핵심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기술 수요처가 아니라 글로벌 AI 혁신을 실험하고 확산하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 AI, 블랙록, 엔비디아 같은 세계적 플레이어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와 협력을 이어가면서 한국은 AI 시대의 실질적인 전초기지이자 아시아 AI 수도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